네, 장마가 막바지에 들면서 연일 푹푹 찌는 듯한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지난 밤 사이 속초와 강릉 등에서는 밤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초열대야도 나타났는데요. 장마의 밤낮 폭염 또 태풍까지 최근 날씨 변화가 무척 심합니다. 김동혁 기상 전문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자, 요즘 밤마다 습도 높은 찜통더위가 계속되면서 그야말로 밤잠을 설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강원 동해안으로는 초열대야도 나타났다고요? 예, 초열대야는 이제 열대야보다 더 심한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열대야가 밤사이 기온이 25도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밤더위가 우리가 이제 잠을 자는 그 야간 시간대에 계속된다는 의미인데요. 이것보다 더 심한 열대야니까 기온이 25도가 아니라 30도 이상 기록하게 될 때 우리가 초열대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낮 기온이 30도만 넘어도 햇볕이 굉장히 뜨겁고 더위, 이 열기들이 몸으로 느껴지는 더위가 굉장히 심하게 되는데요. 이 밤 사이에 특히 이제 저녁 6시부터 해서 다음 날 아침 9시까지거든요. 이 긴 시간 동안에 기온이 30도 밑으로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니까 밤잠을 자기 힘들 정도의 그런 극심한 더위가 밤사이 내내 이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밤사이에 강원도 속초가 30.6도 기록하게 됐고요. 예. 강릉도 30.4도 기록하면서 주로 이제 강원 동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이제 밤사이에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초열대야가 나타나게 됐고요. 우리가 이제 초열대야는 올여름 기준으로 보면 6월 달에도 한번 이제 강원 동해안에서 나타나게 됐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뭐 2022년부터 해서 초열대야가 이제 6월 달에 나타나는 것이 이제 매년 좀 일어나는 현상인데 7월 달에 초열대야는 우리가 지금 1973년에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래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올여름에 처음으로 이제 7월 초열대가 나타난 굉장히 좀 이례적인 밤더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7월 달은 장마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서 전국적으로 비가 좀 많이 내리는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밤 기온이 30도 아래로 이제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30도를 웃도는 이런 초열대야는 이 장마철인 7월 달에 나타나기가 조금 힘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올여름에는 장마철이 아직 종료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워낙에 지금 이 공기 중에 수증기가 많고 그리고 남쪽에서 불어오는 뜨겁고 습한 공기들도 강도가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강원도 동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밤사이 초열대야가 나타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열대야가 관측이 되는 상황인데 주로 어느 지역에서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예, 뭐 강원도 동해안은 말씀드린 대로 이제 밤사이 기온이 30도 이상 기록하게 됐고 그 밖에 내륙 대부분 지역에서도 특히 이제 해안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25도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 열대야가 관측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서울을 포함해서 인천, 강화, 수원 지역에서 충청도에서도 홍성, 청주, 보령 지역 그리고 호남은 진도, 정읍, 영남에서도 울진, 포항, 영덕, 경주 그래서 굉장히 많은 지역에서 밤사이에 열대야 이런 밤더위가 나타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6월 달 초여름에는 전국 평균으로 열대야가 0.1일 관측됐고 7월 달 이 장마철에는 7일 관측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올여름의 열대야 수를 보면 7.1일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역대 가장 더웠다고 하는 해를 꼽으면 1994년이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2018년입니다. 2018년은 강원도에서 낮 기온이 40도를 웃도는 그런 폭염이 나타날 정도로 굉장히 심한 그래서 94년과 2018년은 역대 1위와 2위를 기록할 정도로 폭염과 열대가 굉장히 심한 해였는데요. 당시 이제 2018년에 지금 동일한 기간으로만 놓고 보면 2018년에 열대가 7.1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올여름하고 이제 같은 이 일수죠. 그래서 올여름의 열대야가 2018년 못지않은 굉장한 지금 밤더위를 일으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 지금 이달이 며칠 더 남아 있기 때문에 2018년의 기록은 이제 내일이나 모레쯤 이제 경신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본다면 올여름의 밤더위는 역대 두 번째, 1994년에 이어서 역대 두 번째로 가장 많은 밤더위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올여름에 장마철에 비도 굉장히 많이 내렸습니다만 폭염이라든지 열대야도 굉장히 심한 그런 이례적인 여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역대 두 번째로 더울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이렇게 계속해서 밤까지도 뜨거운 이유는 어떤 겁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 낮에 이제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오르는 그런 여름 더위가 나타나게 되고 네. 밤에는 이제 지면에 쌓였던 열기들이 이제 우주로 이제 방출이 되는 우리가 이제 복사냉각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6월달 초여름에는 낮에는 굉장히 덥지만 밤에는 이제 약간 서늘한 그래서 일교차가 굉장히 큰 이것이 이제 초여름의 어떤 기상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후에 장마가 한 달가량 이어지게 되고 장마가 끝나고 나면 수증기가 한반도 주변으로 굉장히 많기 때문에 본격적인 한여름 폭염 열대야 특히 이제 6월 달과 다른 수증기가 굉장히 많은 습도 높은 폭염이 이제 한여름 폭염이 7월 하순부터 해서 8월 하순 정도까지 나타나게 되는데요. 올여름 같은 경우는 장마철에도 굉장히 남쪽에서 수증기가 많이 들어오게 됐고 남부지방이 장마일 때는 중부지방은 폭염, 남부지방이 폭염일 때는 중부지방에서 폭우. 그래서 반쪽 장마 형태가 좀 많이 나타나게 되면서 폭염이라든지 열대야가 굉장히 좀 장마철에도 심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뜨거운 수증기가 올여름철에 자주 들어오게 됐는데 뜨거운 수증기는 이제 온실기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지구온난화를 얘기할 때 이산화탄소를 줄여야 된다고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바로 이제 열기를 붙잡아두는 온실기체이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얘기를 하는 건데 수증기 역시도 마찬가지로 열기를 붙잡아두는 온실기체입니다. 밤사이에 장마철에 비가 굉장히 많이 내리면서 수증기의 양이 많아졌고요. 그러니까 비가 그치고 나면 바로 이제 열기를 붙잡아두면서 밤사이에 어떤 기온을 떨어뜨리지 않는 그렇기 때문에 7월 달에 열대야가 굉장히 좀 많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한 가지는 남쪽에서 뜨거운 수증기들이 올여름철에 많이 들어오게 됐고 이것이 이제 폭우의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만 역시 이제 전국적으로 본다면 열대야라든지 폭염을 일으키는 그런 또 하나의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아무래도 비구름이 만들어진다는 것 자체는 밤사이에 이제 구름이 많이 낀다는 것인데요. 지면의 열기가 말씀드린 대로 6월 달에는 밖으로 많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 복사냉각이 활발하다는 건 역시 이제 지면의 열기가 이제 식게 되는 것인데 밤사이에 구름이 많이 끼게 되면 지면에서 빠져나가는 열기가 구름에 반사돼서 다시 우리가 생활하는 지면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밤사이에 구름이 끼게 된다면 열기들이 우리가 생활하는 이런 도심권에 많이 머물게 되면서 역시 이제 열대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요. 따라서 올여름에 굉장히 이례적으로 열대야가 많은 원인 중에 하나, 온난화 꼽을 수 있겠고요. 남쪽에서 뜨거운 수증기도 평년보다 많이 들어오게 됐고 거기다가 이제 장마철에 비도 많이 내리면서 구름이 많이 꼈고 그렇기 때문에 장마철에 밤더위도 심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지금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번 주 내내 이런 폭염 열대야가 계속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여름철의 모습을 보면 기상 현상을 보면 6월 달에 이제 불볕더위 그래서 낮에 뜨겁고 밤에는 이제 기온이 좀 식게 되고 그리고 7월 달에는 장마철 그리고 장마철이 끝나고 나면 본격적인 수증기로 인한 푹푹 찌는 듯한 한여름 폭염 열대야가 이제 7월 하순부터 8월 중하순 그래서 한 달가량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직 기상청에서 장마의 종료라고 선언을 하진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제주와 남부지방은 비가 내리지 않는 그 시기가 꽤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부지방에서도 이제 앞으로 비가 좀 내리기는 하겠습니다만 역시 이제 전국적인 폭염특보가 특히 이제 경보가 내려진 지역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장마도 막바지고요. 따라서 앞으로는 지금보다 습도가 더 높은 그런 푹푹 찌는 듯한 한증막 더위가 앞으로 한 달가량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기간 이번 주만 보더라도 계속해서 제주와 남부지방 역시 이제 비가 조금 예보가 되어 있는 중부지방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보다 더 심한 더위가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최근에 지금 체감 온도가 35도 안팎으로 오르고 있는데요. 낮 기온이 35도 정도를 웃돌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수증기로 인해서 체감 온도는 실제 기온보다 1, 2도가량 더 높아지거든요. 체감 온도가 37도, 8도까지 오르는 이런 폭염이 앞으로 이번 주에도 충분히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남쪽에서 뜨거운 수증기가 들어오게 되고 이것들이 이제 바람의 동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산맥을 넘어가는 과정에서 더 뜨겁게 가열이 되거든요. 그래서 서쪽보다는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더 푹푹 찌는 그런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금 김 기자가 아직 이제 기상청에서 장마철이 종료됐음을 선언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현재도 장마철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까? 예, 일단 기상청에서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장마 막바지라고 계속해서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제주는 비가 내리지 않은 시기가 꽤 되고요. 제주는 지금 열대야가 23일째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장마는 종료가 된 거고 지금 폭염 열대야가 본격적으로 지금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남부지방도 사실 장맛비가 내리지 않은 시기는 꽤 됩니다. 그래서 남부지방도 사실상 장마는 종료가 됐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예. 앞으로 말씀드린 대로 뭐 열대야 폭염이 이제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는 이제 중부지방, 특히 북한과 가까운 뭐 수도권 지방이라든지 경기 북부 또는 이제 강원 북부 지방인데 지금 오늘부터 해서 모레까지 비가 예보가 되어 있고요. 사실 금요일까지도 비가 좀 예보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장마 구름의 본체 자체는 북한 쪽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북한 지방에 굉장히 많은 장맛비가 내리면서 피해가 지금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장마 구름의 본체 자체가 북한 쪽으로 올라갔다는 것 자체는 남쪽에서 우리 폭염을 일으키는 그런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이 내륙을 완전히 뒤덮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폭염과 열대야가 굉장히 심한 것이고 큰 틀에서 본다면 이렇게 남쪽에서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를 완전히 뒤덮어서 정체전선, 이 장마구름이 북한으로 올라가게 될 때를 장마 종료 시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직 기상청에서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장마는 이제 막바지에 들었고 이제 종료가 머지 않았다. 특히 이제 제주와 남부는 종료됐지만 수도권도 이번 주에 이제 종료될 가능성이 있겠고요. 내일 기상청에서 이제 브리핑을 열어서 장마와 어떤 폭염 전망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일 이제 기상청에서 장마 종료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태풍 얘기도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지난주에 이제 태풍 개미가 북상하면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닌지 우려되기도 했었는데 일단 글쎄요, 뭐 지금 뭐 태풍 5호 태풍 뭐 발생 가능성 얘기도 좀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태풍 전망은 어떻습니까? 예, 뭐 3호 태풍과 4호 태풍이 이제 지난주에 북상을 하게 됐고 네. 그중에서 이제 3호 태풍 개미가 대만을 거쳐서 중국 남부로 들어가서 지금은 이제 세력이 약화해서 소멸된 상황입니다. 3호 태풍 개미가 대만, 중국 남부를 지나면서 많은 피해를 그 지역에 이제 안기게 됐고요. 다만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물결이 좀 먼 해상에서 이제 높게 일면서 간접 영향으로 인해서 어떤 파도가 좀 높게 일고 일부 제주라든지 남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쏟아지게 됐습니다. 바로 이 태풍이 뜨거운 수증기를 몰고 오면서 제주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지형적인 영향으로 비가 좀 내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태풍이 중국 남부에서 소멸을 해서 한반도 북부 쪽으로 이제 비구름이 이동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태풍의 어떤 영향으로 인해서 어떤 한반도 북부 지역으로 비구름이 이동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역시 이제 경기 북부라든지 강원 북부에서 비가 일부 최근에 이제 좀 내리는 그런 모습들도 보였는데 어쨌든 이 태풍이라는 것 자체가 올여름 이제 앞으로 7월 달뿐만이 아니라 8월 달, 9월 달 최근에는 이제 가을 태풍까지 발생하기 때문에 10월 초까지 이제 태풍에 대한 어떤 감시가 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올여름철이 지난해는 우리가 이제 엘니뇨 얘기를 많이 들으셨죠. 바닷물의 온도가 굉장히 뜨거워지는 현상이었고 지금은 라니냐로 반대 현상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라니냐는 반대로 이제 엘니뇨와 반대로 우리 동아시아가 속한 서태평양 지역의 해수면 온도가 높거든요. 그 얘기는 서태평양에서 해수면 온도가 높으면 북태평양 고기압이 강하게 발달을 하기 때문에 한여름에 폭염과 열대야를 강하게 일으키게 됩니다. 네. 폭염과 열대야를 강하게 일으킨다는 것은 서태평양 지역에서 원래 발생해야 될 태풍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상청에서도 올 여름철에는 평년보다는 태풍이 좀 덜 들어올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태풍이라는 것 자체가 바다의 뜨거운 어떤 에너지, 열을 받아서 발생을 해서 강하게 발달해서 내륙으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태풍의 개수는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태풍이 한번 만들어지게 되면 지금 최근에 이제 태풍 개미처럼 굉장히 해수면에서의 열기를 많이 받아서 강하게 들어올 가능성 그리고 이제 엘니뇨와 다르게 라니냐 시기에는 태풍이 우리 이제 한반도에서 가깝게 발생하기도 하고요. 이 경로가 좀 이상 진로를 택할 가능성도 라니냐 시기에 높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10월 초까지 라니냐로 인해서 태풍의 개수는 좀 줄어들더라도 강한 태풍 그리고 이상 경로의 어떤 경로를 택하는 그런 태풍에 대한 대비는 또 감시는 계속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남은 여름철에 날씨가 어떻게 예상이 되는지 또 시청자분들이 어떤 점들을 좀 주의해야 할까요? 예, 말씀드린 대로 단기간적으로 본다면 이번 주에 계속해서 이제
본격적인 폭염 열대야가 시작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앞으로 이제 8월 한 중하순 정도까지 한여름 폭염 열대야 기간으로 보기 때문에 계속해서 폭염 열대야에 대한 대비가 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특히 지면의 열기가 굉장히 쌓이는 이런 오후 시간대에는 소나기도 굉장히 강하게 내리게 됩니다. 지난주에도 돌이켜보면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국지적으로 강한 소나기가 쏟아지게 됐고요. 시간당 50mm가 넘는 폭포비 수준으로 소나기가 쏟아졌거든요. 우리가 지금 본격 이제 여름 휴가철을 맞이해서 뭐 어떤 하천이나 계곡으로 여행하시는 분들이 앞으로 이제 많아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단기간에 쏟아지는 국지성 호우로 인해서 하천이나 계곡의 물이 급격히 불어나면서 물놀이로 인한 인명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폭우에 대한 대비도 앞으로 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어쨌든 이제 장마 시작 전보다는 시작 후에 온열질 환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그 시기이기 때문에 뜨거운 오후 시간대에는 바깥 활동을 좀 많이 줄여주시고요. 실내에 머무는 시간을 늘려주시고, 어떤 에어컨이라든지 선풍기 이런 냉방 기기도 자주 좀 가동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수분도 좀 자주 섭취해 주시면서 앞으로 이제 온열 질환에 대한 대비를 한 달 동안에 본격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폭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 폭염 속에서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날씨와 관련해서 김동혁 기상전문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